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연병수입니다. 여기 하는 일마다 줄줄이 실패를 거듭했던 지독한 운명의 사나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4번 연속으로 사업을 접어야 했다는 연예계 대표 마이너스의 손. 하지만 지금은 억대 매출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남자를 다시 태어나게 만든 장사의 기술, 김철윤 멘토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얼마 만인가요, 이게? 한 3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한번 또 출연을 하시고 오늘은 또 멘토로서 함께 나오셨는데 어떻게 또 함께 나오시게 된 건가요? 예, 오늘 연예계에 소문난 장사의 신이 나온다고 해서 예. 잔뜩 기대하고 나왔는데 빨리 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오늘도 기대 많으셨죠? 예. 오늘도 뭐 저희 이게 좀 거리가 좀 머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특이하게 또 이게 뭔가요? 새롭게 판넬을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어떤 분이 나오실지 자, 굉장히 또 예, 궁금한데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가볼까요? 불친절한 해시태그 샵 너의 이름은 또 새롭게 준비한 만큼 하나하나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요거 좀 예, 띄워주시죠. 너의 바디는 샵 성난 근육, 샵 눈물의 닭가슴살, 샵 만년 다이어터. 이거 지금 뭔가 생각나는 부분이 있을까요? 초콜릿 복근이 생각나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예, 초콜릿 복근. 두 번째, 너의 인연은 너의 인연은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샵 여배우. 뭘까요? 샵 세기의 스캔들, 샵 미녀와 야수. 어떤 걸 예상하시나요? 여배우가 나왔습니다. 초콜릿 복근에 초콜릿 복근이요? 예. 초콜릿 복근. 예, 초콜릿 복근에 그 여배우, 스캔들. 예. 점점 아리송해지는데 예. 미녀와 야수. 미녀와 야수. 이걸 봤을 때는 예전에 그 정준하 씨 보니까 초콜릿 복근이 좀 볼만하더라고요. 예, 몸을 만드신 적 있죠? 그리고 상당히 이제 좀 야수 같은 예. 느낌도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정준하 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 남자분일 것 같다라는 어떤 추론은 해봅니다. 남자분이시고 일단 몸이 좋으시고 네. 뭐 이런 느낌은 있는데, 자, 마지막 너의 반전은 여기에서 반전이 또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걸 봐야지만 알 것 같습니다. 이걸 볼까요? 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탬버린의 남자, 회식의 신, 지금 이 순간. 자, 여기까지 이렇게 어떤 세 파트의 결정적인 힌트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그래도 뭔가 예상하시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연예인분 같고요. 연예인 같다. 예. 일단 연예인이다. 여배우가 나온 순간 예, 뭐 연예인을 몇 가지 힌트에 이제 부합되는 그렇죠? 내용을 보면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멘토로 나온 거를 보면은 네. 그래도 이 자영업 또는 이제 어떤 외식업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렇죠. 연관된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그렇죠. 멘토로 나오셨고 예. 그래서 외식업을 하는 연예인이다. 그렇다면 그러면 누구냐? 예, 세계의 스캔들을 보면은 이제 백종원 씨랑 소유진 씨도 연상이 되고요. 미녀와 야수. 약간 좀 그러나 탬버린의 남자, 뭐 회식의 신. 몸이 조금 아니지 않나요? 몸도 여기서 그러네요. 예. 그러면 왜 이런 걸 준비한 거야? 왜 이런 걸 준비해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누굴까요? 미녀와 야수를 보면은 또 이봉원 씨하고 박미선 씨.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연상이 되고 이봉원 선배님- 장사도 많이 해보셨거든요. 이봉원 선배님 맞아요. 외식업을 하고 계시고 몸을 한때 만드신 적이 있고 예. 회식, 예. 술을 엄청 또 좋아하세요. 예, 맞습니다. 탬버린의 남자 또 잘 노시고 놀 땐 또 잘 노시고 정확하게 좀 일치를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예, 이봉원 씨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봉원 씨라고 저희는 추리했습니다. 근데 제작진들의 표정은 뭐지? 라는 어떤 느낌인데, 자,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짜증나고 답답할 수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먼저 왜 우리가 이런 걸 준비를 했는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공개 수배, 이곳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침샘 자극하는 군침 유발 비주얼, 쫄깃한 매력으로 사람들을 중독시킨 대박 음식. 너무 맛있어요. 그 맛있는 성공의 비결은 억대 매출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누구보다 열정적인 이 사람, 혹시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이 구역의 매출의 왕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출의 신으로 다시 태어난 개그계의 황태자 고명환. 개그맨에서 영화배우까지 무한 매력을 선보였던 이 남자. 독특한 장사의 기술을 터득해 연 매출 10억 원을 번다는데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이곳의 숨은 비법은? 우리 메밀국수집의 대박 비결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요식업의 능력자로 변신한 고명환의 성공 노하우. 지금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세요. 야,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봉원 선배님으로 또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얼추 비슷하게 맞췄어요. 자, 떠오르는 매출의 신 개그맨 고명환 선배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작가 겸 메밀국수집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고명환입니다. 아, 예. 아. 야, 너는 날 맞춰야 될 야, 텐데. 야, 고맙습니다. 예. 예, 저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 좀 많이 멘토링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언뜻 좀 말씀을 하셨는데 메밀국수집. 네. 예, 또 제2의 어떤 인생의 사업을 또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어떤 아이템인가요? 그러니까 메밀국수. 메밀국수. 고요. 제가 직접 처음에 한 2년 동안은 제가 면 다 볶고 육수 끓이고 뭐 돈가스 소스도 끓이고 예. 서빙부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예인들이 이런 요식업을 한다 이러면 예. 보통 이제 얼굴 사장인 경우도 많고 예, 맞아요. 한다고 해도 예. 주로 이렇게 카운터에만 주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예. 이제 그 전에 그렇게 하다가 한 4번 망해봤어. 아, 네 번네. 예. 그래서 이제는 제가 A부터 Z까지 그냥 다 해서 예. 지금은 그래도 매출을 꽤 올리고 있는 그런 메밀국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인터넷 어떤 기사나 자료로 좀 만나 뵀는데 매출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좀 공개를 해주실 수 그러니까 지금 있을까요? 거의 매년 비슷한데 올해는 좀 더 달리고 있는데 어쨌든 약 10억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4번의 실패를 또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 4번이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감자탕집을 했었는데 예. 이제 그 감자탕집을 요리를 그 이모님 한 분이 알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인수를 받았는데 근데 그 이모님이 한 3개월 만에 그만둬 버리니까 감자탕을 어떻게 끓이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 근데 그런 식으로도 장사를 했다니까. 아, 예, 예. 감자탕집 망하고. 예. 그다음에 문천식 씨랑 같이 실내 포장마차를 했었어요. 또 문재인 선배님과 같이 와룡봉추. 네, 뭐 가게는 좀 잘 됐는데 잘 됐는데. 이게 잘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루에 소주를 문천식 씨랑 나랑 개인별로 예. 매일 밤 5병에서 7병은 손님들하고 이렇게 건배를 해서 먹어줘야 예, 예.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야만. 그러니까 한 3개월 하고 나니까 술병이 나가지고 예. 우리가 또 술 안 먹어주면 장사가 잘 안 돼. 예. 그래서 야, 천식아 이건 하다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네. 이제 접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골프장에서 스낵바를 했어요. 오. 근데 그거를 이제 계약에 대한 걸 잘 몰라가지고 네. 장사는 좀 됐었는데 기간이 바로 1년 지나고 이제 뭔가 이제 본전 찾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계약 이런 자체도 전혀 모르고 사업을 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돈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닭가슴살 사업을 했었는데 한때 못 만드셨을 네네 때. 그때 아까 그 사진에서 봤잖아요. 예. 제 초콜릿 복권인데 선배님 몸이었나요? 네, 그때 이제 그거 한 김에 그냥 닭가슴살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고명환이라 고닭으로 제가 디자인 다 하고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하겠다 해서 예. 고닭으로 해서 고닭. 다 패키징도 다 나고 했는데 예. 이제 곧 출시하면 되는데 허경환 씨의 허닭이 나와. 야, 고닭과. 근데 내가 왠지 후배 거를 따라하는 것 같잖아요. 괜히 또 우리 개그맨은 또 선후배 예. 이것도 있고 하니까 내가 되게 너무 하여튼 내가 이제 후발업체가 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후배 거를 뺏겨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런 그림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름도 아예 바꾸고 패키징도 다 바꾸고 네, 참한닭이라고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제 참하게 이제 예.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네. 지금은 뭐 억대 매출로 네네. 일어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제가 한 10년 전에 봤을 때보다도 조금 더 당당해진 모습. 지금 예. 뭐 저는 뭐 계속 우러러만 봅니다, 진짜. 예. 네. 자, 그래서 제가 또 현장을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네.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갔다 왔잖아요. 네, 그렇죠. 예. 자, 그 쫄깃한 현장 속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창업 노하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명콤비. 하민아, 네, 우리가 왜 이러고 있을까? 선배님 이러고 있으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월드컵 때 프리킥을 막는 수비수? 선배님은 원자번호 29번 CU 같아요. 그게 뭔데? 구리다. 네, 가시죠. 시내에서 차를 타고 15분 이상 이동해야만 찾아올 수 있는 이곳. 야, 이곳에 자리 잡은 사업장 과연 어떤 곳인지 제가 지금부터 바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날 테이블에 자리 잡고 앉아 이제나 저제나 음식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데요. 네, 뭐 드릴까요? 냉모밀 하나, 비빔 하나. 냉 하나, 비 하나, 16,000원입니다. 더위를 식혀줄 메밀국수 전문점입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맛집이라고 찾아듣고 왔습니다. 네, 고명한내 맛집 메밀꽃이 피었습니다. 예, 입니다. 그렇다면 네. 제가 오늘 네. 시원하게 또 그 비법과 네. 맛을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비법하고 맛 보면 되는데요. 지금 예. 좀 너무 바쁘니까 예, 예. 제일 바쁜 시간에 오셔가지고 아이고, 좀 예. 저 뒤에 가서 좀 기다리고 계세요. 오자마자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원래 이렇게 유명한 집에서는 바로 뭐 촬영을 하거나 인터뷰가 안 돼요. 나도 하고 예. 싶은데 지금은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네. 지금 번호를 드릴 테니까 예.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이만큼이나요? 오늘 안에 노하우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 들고 가서 혼자 예. 좀 떠들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빨리 예. 저리 가. 예. 어서 오세요. 예, 여기 들어오세요. 몇 분이세요? 여기 어. 주문하시면 됩니다. 와, 히든 캐치 형프로가 간다. 오늘은 최초입니다. 최초로 정말 식당에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요. 야, 맨날 이렇게 사무실만 찾아가다가 오늘은 이제 음식을 딱 먹기 위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와, 보시면 장난 아닙니다. 저 뒤에 손님들이 지금도 줄 서 있고요. 제가 어렵게 자리를 공수해서 앉기는 했지만 와, 진짜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상권이 좀 안 좋은데요. 야, 이렇게 잘 될까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니 메밀국수 맛의 비결이 더욱 궁금해지는 현프로. 하지만 오지 않을 그댈 알면서 또 하염없이 뒤척이며 기다리다 잠들죠. 나왔습니다. 옆으로 전달. 네. 나 메밀국수 한 그릇 왔습니다. 이게 좀 날라주세요. 야, 이거 일부러 좀 많이 주신 건가요? 아니요, 원래 이만큼이에요. 그래요? 이거 네. 곱빼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곱빼기는 그릇이 다르죠. 네. 곱빼기 더 커요? 예. 와, 기다리는 어떤 보람이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맛은 배가 되겠죠? 드세요. 드시면서. 아유, 예, 드시면서.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내 거도 여기다 하나 시켜놨어요. 그렇군요. 이게 내 거야. 이게 예. 한번 좀 어떻게 먹는 요령이 있을까요? 겨자 이거 넣고. 우선 처음에는 이제 순수하게 맛을 봐야죠. 순수하게. 먼저 국물을 살짝 한번 드릴게요. 그럴까요? 본능적으로 우러나오는 감탄사. 시원해. 그리고 네네. 우리 집은 요 장조림, 여기 소고기 장조림이에요. 예, 이게 양지 국물인가요, 육수가요? 네네네. 그래서 요거를 네. 면에다가 이렇게 한 젓가락 딱 해서 예. 하나에 면 하나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네네. 메밀 한 젓가락에서 느껴지는 향긋한 풍미. 이게 메밀이로구나. 이게 메밀입니다. 선배님, 이거 직접 선배님께서 네. 개발해서 만드신 레시피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저 전국을 돌면서 예. 나 이제 개그맨 생활하면서 네. 막 먹어보고 네. 그랬던 것들을 이렇게 다 조합해가지고. 보니까 네. 대기 손님도 엄청 많더라고요. 네네. 다 기다리면서 이렇게 다 네. 먹고 계시는데 어디 좀 회전율을 좀 빨리빨리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우리가 그래서 아까 들어올 때 보면 네. 주문이 이제 선주문. 선주문. 네, 먼저 선결제, 주문을 해놓고. 선주문. 네. 선결제. 그게 이제 처음에는 사실 회전율도 고려한 거고 예. 또 우리가 이게 면이 이제 좀 굽다 보니까 예. 면 삶는 시간이 좀 걸려요. 늦게 주문하면 이게 면이 늦게 들어가야 되잖아. 솥에. 그러니까 이제 빨리 주문 받아서 빨리 삶기 위해서 사실 선주문을 먼저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회전율이 좋아지더라고요. 지금 근데 굉장히 좀 속도를 내서 드시는 게 좀 아프셔서 그렇죠? 아, 그럼 저도 좀 먹고 좀 뭔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그 서빙 좀 해주세요. 예. 아무래도 오늘 한 명이 갑자기 아, 예. 못 와가지고 아. 급한 일이 생겨요. 네. 그래서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밥빨 먹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서빙 좀 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빙을 할 줄 알잖아. 아,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알았어요. 열정을 가고. 웃으면서. 아, 웃으면서. 웃으면서 친절하게. 그렇지? 예,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하. 기본적으로 개그맨들이 서빙을 잘해요. 아, 예, 예, 서빙 자신있습니다. 맛있게 먹은 어떤 값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밥 먹고 서빙을 위하여. 위하여. 저 상을 좀 치워. 이거 치면 되겠네. 숨겨진 성공 노하우를 캐치하기 위해 직접 몸으로 부딪히기로 한 현프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스피드. 자, 여기 또, 그렇지. 이리 가서, 예, 쏟지 말고. 예, 예. 이제 53번을 잘 찾아가세요. 네, 53번. 저 53번. 번호가 꽂혀있죠. 저기 있다, 저기.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맛있게 드시라고 내려놓고. 야, 안녕하세요. 예, 예, 아니, 안녕하세요. 예, 만두 드십시오. 예. 당황스러운 상황에도 친절한 미소는 잊지 마세요. 주문하신 만두 나왔습니다. 서빙한 음식이 손님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먹고 난 후의 표정까지 꼼꼼하게 관찰해 보는데요. 아, 맛이 어떠신가요? 행동에서 느껴지죠?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메밀국수를 먹으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매장 안. 현프로 괜찮아요? 야, 이게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손님들이 끊이지가 않네요. 아, 그게 오늘 너무, 예. 저, 후배님이랑 얘기를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네네네. 죄송합니다. 따라오겠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따라오도록 하고요. 영업시간 끝나고 오세요. 밤 10시 이후에.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도움이 됐나요, 근데? 뭐. 그닥. 네, 아니, 예. 아니, 만두 서빙 해준 그 아주머니들이 예. 우리 그 단골이신데 예. 나가시면서 아주 즐거웠다고. 아, 예. 맛있게 먹었다고. 아유, 예. 그러면 빨리 또 칭찬 받았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또 우리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네, 오늘 저는 메밀국수 한 그릇 시원하게 하고 갑니다. 야, 오늘 또 메밀국수 한 그릇 딱 먹었을 때, 한 입 딱 먹었을 때 처음 그 맛. 정말 오랜만에 선배님을 만나는 그 설레임 그 맛. 그리고 다 먹고 나서 젓가락을 딱 놨을 때, 야, 그 그리운 맛. 뭔지 아십니까? 이 안 먹어본 사람은요, 몰라요. 그리운 맛.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집에 가는 시점에서 생각나는 맛. 창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뭔가 설레이고 그립고 생각나고 그런 아이템을 찾아서 여러분들도 승부를 보시길 바랍니다. 저 이제 갈게요. 자, 선배님 갑니다. 잘 먹고 갑니다. 자, 갈게요. 그립고 네, 야, 여기 다시 보니까 어떠세요? 네, 아니 헌병수 우리 후배는 예.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예,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네. 요식업을. 네. 아하하. 해보니까 어땠어요? 아, 좀 힘들긴 아니요, 했지만. 아니요. 오랜만에 이제 먹으러도 가고 네. 하니까 이제 선배님도 만나고 저는 뭐 굉장히 또 아주 좋았습니다. 아니 그 외모적인 느낌이나 내가 또 한 10년 우리가 또 봐왔기 때문에 네. 이 심성을 알잖아요. 예. 메밀국수하고 잘 어울려. 아, 그래. 뭔가 구수하면서 순박하면서. 예. 감사합니다.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영상을 보셨나요? VCR을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점포 규모 대비 그 테이블이 조금 많은 느낌이 좀 들는데 네네. 그 테이블 숫자를 네. 어떤 기준을 갖고 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나요? 그러니까 우리 테이블 개수가 32개인데 예. 이제 우리 메밀국수집은 사실 4월 1일부터 예. 추석 연휴 끝날까지. 아,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4, 5, 6, 7, 8, 9 한 6개월 동안 예. 네, 집중적으로 음. 그 테이블 수를 30개 이상을 넣은 이유가 그 6개월 동안에 1년치 매출을 거의 다 뽑아야 되니까. 예. 그 여름에는 우리가 이제 이 회전율 때문에 또 제가 꽤 많이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32개 정도는 30개 이상은 돌려줘야 6개월 만에 이제 1년 동안의 그 충분한 그 매출을 뽑기 때문에 그럼 겨울에는 지금 어떻게? 겨울에는 좀 뭐 겨울 메뉴도 사실 추가해서 해보고는 있는데 공격적으로 안 하고 사실 6개월 직원들한테도 이제 6개월 동안 여름에는 좀 정말 고생 좀 해줘라. 하지만 우리에겐 겨울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이제 매니아 분들만 오세요. 근데 매출로 따지면 와 진짜 8월하고 12월하고 따지면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아유. 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그 좀 쉬어가는 예. 그런 시간을 줘야 또 이분들이 좀 요즘 이 사람 붙잡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예. 계속 1년 내내 힘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직접 개발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연하죠. 제가 직접 개발했고 제가 이제 개그맨 한 지가 한 25년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을 정말 저는 이제 제가 운전해서 직접 운전하고 다니는데 1년에 거의 뭐 3만 5천에서 4만 킬로씩 차를 운행하고 다녀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20몇 년 동안을 먹어봤잖아요. 예. 이제 그 중에 제가 사실 결혼 전에 뭘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 집에 이거, 이 집에 이거, 이 집에 이거 이런 거를 이제 내가 뽑아서 예. 거기다가 이제 좀 서울 경기화 시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출신이 저 마산 쪽이거든요. 우리 메밀국수가 의령소바라는 그쪽이 원조인데 우리 메밀국수의 원조는. 예. 근데 거기 온 메밀국수는 멸치 육수예요. 근데 이 서울 경기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특히 여성분들은 멸치 육수를 맛있다고 생각 안 하고 비리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야, 이런 것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멸치 육수는 빼고 네. 그것도 저도 이제 책 읽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홍게장 육수로 해가지고 약간 좀 달콤한 맛도 나면서 시원하게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런 작업을 좀 거쳤죠. 모든 메뉴를. 예. 네, 우리화 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열심히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를 통해서 이제 또 메뉴 개발도 하시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역색이 굉장히 또 강합니다. 네. 그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대로 가져와 갖고는 이제 그 성공할 확률이 낮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아이템 컨셉에 그걸 잘 믹싱을 해서 네. 맛을 구현해야지만 그러면 이제 이게 충분히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매장을 이제 한번 봤는데 네. 이제 그 메뉴 중에서 이제 돈가스도 네네네. 이렇게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돈가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제 메밀하고는 조금 네네네. 이제 좀 컨셉이 다르잖아요. 안 친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선은 기본적으로 음식적으로 맛은 있어야 됩니다. 네. 맛이 있어야지만 이제 뭐 손님들이 몰려오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컨셉이 배제되면 이제 아무래도 효과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어떠한 이제 돈가스 소스에 이제 어떤 메밀을 좀 이렇게 믹싱을 해서 뭔가 해나간다면 사실 지금 이제 뭐 메밀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브랜드로 지금 이제 잘 운영을 하시는데 네. 메밀 시장도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경쟁도 이제 뭐 심화될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고 대표님만의 어떤 특화된 네. 요런 이제 어떤 메뉴들을 연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예. 본인이 직접 딱 네. 이렇게 사업을 굳이 계속 도전하면서 계속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힘든 길이거든요. 네. 그런 힘든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제 제가 이제 47이에요. 그러니까 44살에 내가 이제 그걸 시작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40살쯤에 MBC 코미디가 거의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1, 2년 좀 뭘 할까 좀 고민하고 그러다가 맞아 42살에 예. 제가 이제 이거를 시작하게 된 거죠.
진짜 내가 좋아하고 좀 잘했던 거, 예. 관심 있고 이런 거 뭔가 이런 거 생각하게 됐고 내가 요리를 어릴 때부터 어디 가서 먹고 오면 곧잘 잘 만들었어요. 지금도 뭐 거의 제가 결혼 생활하는 도중에도 제가 좋아하니까 이제 제가 요리를 하고 좀 와이프도 말리고 왜 하필 결혼 전에 괜히 차렸다가 가게 잘 안 되면 얼마나 우울하게 결혼해야 되냐. 아, 임지은 형수님께서 어. 말리셨구나. 그랬는데 나도 이제 이 장사가 잘 안 되면 결혼식이 정말 우울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와, 내가 살다 그렇게 열심히, 근데 저절로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 힘든 거 알았지만 그냥 그렇게 저절로 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으로 저를 좀 몰아넣은 네. 경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위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절박할 때 네. 나의 능력이 극한으로 올라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을 일주일 안에 해라.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일주일 그 시간 동안에 가장 몰입도가 높은 거는 직전이에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이제 절박해진 거죠. 절박해진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고 대표님 같은 경우도 예. 이제 그 개그 프로가 이제 사라지는 것이 사실 일반 개그맨들한테는 큰 위기죠. 네. 근데 이제 위기가 닥쳤고 거기다가 이제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좋은 일이지만 네. 또 이제 결혼까지 이제 네, 가시게 네.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면 큰일 난다. 네. 이런 어떤 절박함이 이제 우리 고 대표님한테 네. 더 이제 어떤 적극적인 적극성을 어떤 유발시킨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욱더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 우리 또 선배님의 어떤 인생 역전,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스토리를 지금부터 네. 들어봐야 될 텐데요. 자, 저는 강연으로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 강의 전에 양해 말씀을 먼저 좀 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안경을 좀 벗고 좀 제가 편안하게 안경을 벗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안 보여서 편하게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벗고 좀 할게요. 네, 우리 후배님. 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메밀꽃이 피었습니다. 대표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구명환입니다. 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메밀국수집이고요. 제가 사실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4개의 사업을 이제 망하고 정말 그 전에 4개를 망한 사업은 제 감으로만 했다가 망했다면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제가 그래도 책을 그 당시에 한 1000권 정도 읽었을 때인데 책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감을 빼고 이 책이 시키는 대로 사업 또는 장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게가 바로 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메밀국수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노하우는 제가 4개의 사업을 망하고 성공하게 된 그 실전적인 노하우와 더불어 이제는 책 독서량이 한 1,500권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한 1,500권의 독서량에서 또 알아낸 그런 노하우 이런 귀한 노하우를 진짜 다른 곳에서 아니고 이 런웨이에서만 여러분들께 노하우를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법은 창업을 하시든 아니면 뭐 지금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목표를 정확하게 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목표라는 게 우리가 꿈, 희망, 목표 이게 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 목표하고 꿈, 희망은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꿈, 희망은 뭐냐면 만약에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해갖고 나 우사인 볼트를 이기고 100m 금메달을 따야지. 이거는 사실 꿈이고 희망이자 환상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47살인데 노력해도 100m 금메달을 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건 아시겠죠? 그렇다면 마라톤 42.195를 뛰어서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이것도 안 됩니다. 그죠? 이것도 꿈이나 희망인 거예요. 목표는 아닌 거고. 그러면 목표라는 건 뭐냐? 제가 만약에 한 3년 정도 훈련하면 어떤 동호회에서 하는 마라톤 대회에서 뭐 10시간이 걸리든 뭐 20시간이 걸리든 42.195를 나는 완주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하든가 아니면 뭔가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어떤 매출의 목표를 세우실 때 나는 1년에 10억이면 10억, 뭐 5억이면 5억.
그 안에서 내가 정해놓고 그러면 그걸 정하려면 목표를 정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 나를 알아야겠죠, 그죠? 나의 능력, 내가 좋아하는 거, 무턱대고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나는 100억 벌 거야. 이러면 꿈이고 환상이고 희망이어서 그게 이제 하다가 지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아는 방법은 저는 여러 가지를 다 해봤지만 책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책을 읽고 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 생각과 사색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진짜 그래서 이 철학을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인문학을 왜 해야 되는가는 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인문학이라는 게 바로 인간의 문의를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인간이 그려온 무늬를 공부하는데 이걸 왜 공부해야 되냐?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안다는 거죠. 그러면 인문학을 공부하고 나면 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알아요. 그러면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안다는 거는 어떤 시점에서 어떤 장사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면 이 트렌드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 사색을 통해서 내 사유의 시선을 그렇게 높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갑자기 더하기 빼기 공부하다가 곱하기 나누기 하게 되면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와서 미분적분 하고 나면 이 곱하기 나누기는 암산으로 하게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어떤 내 시선을 높이고 인간이 그려나가는 무늬를 알게 되면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목표를 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제 첫 번째 비법이고 두 번째 비법은 힘든 걸 하는 게 쉬운 거다. 이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쩌면 다 알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가게 같은 경우에 육수를 직접 끓여야 된다. 면을 직접 뽑아야 된다. 돈가스 소스도 직접 끓여야 된다. 다 해야 되는 거 아는데 힘든 거죠. 그래서 힘들어서 안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몸이 좀 힘들고 손님이 많이 와서 정신적으로 행복하게 나은지 아니면 몸이 좀 편하고 손님이 안 오는 거에 대해서 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나은지. 그래서 저는 사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거에 어쩌면 정답을 알고 있거든요. 힘든 걸 하는 게 쉬운 건데 우린 그걸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용기가 일단 없고 열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용기와 열정마저도 저는 책을 통해서 저는 얻게 됐는데 이 책이라는 게 정말 위대하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메밀국수 집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식 전에 원래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지금 시작해라. 그 벼랑 끝으로 몰아가라. 그리고 어떤 책에서 해답을 계속 제시해 주니까 저도 모르게 결혼 5개월 전에 딱 하게끔. 그러니까 저도 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돌아보니까 이미 가게를 차려놨더라. 저는 사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나는 용기가 없고 뭔가 열정이 없어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어떤 자기한테 확신이 안 서서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1번에서 얘기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가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힘든 걸 하는 게 쉬운 거다. 이거의 방법으로 역시나 책을 읽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마케팅 기법으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기법인데 스니저를 이용해라. 스니저라는 말은 재채기 하는 사람이란 말인데 한마디로 내 입으로 떠들지 말고 남의 입으로 얘기하게 해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것 중에는 저는 메밀국수집을 운영하는데 메밀국수집에서 저는 다이어트 강의를 한 적도 있고 드립 커피, 핸드 드립 커피 내리는 방법도 알려준 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오늘 바로 이제 이런 이벤트를 했어요. 우리 제휴 매진 블로그에다가 어머님들이 많은 블로그였는데 오늘도 뭐 아이들이 남긴 음식 아니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시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진 않으셨나요? 오늘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 비빔메밀 먹고 싶어.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댓글 다시는 분에게는 제가 비빔메밀을 배달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거 한가한 시간에 한 거거든요. 근데 비빔메밀 2개랑 메밀전 하니까 19,0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분이 그걸 사진 다 찍고 너무 맛있어요. 고명환 씨 가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게 바로 내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고
남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중에 어떻게 하면 본인이 입으로 얘기하면 요즘은 안 먹히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내 재능 중에 어떤 서비스를 했을 때 남들이 내 가게를 칭찬해 줄 수 있을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케팅의 구루라고 하는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이 이 단어 하나만 생각하면 당신도 창업을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연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요. 택시 못 잡는 사람 있었죠. 근데 빈택시 있었죠. 연결해주는 어플 생겼죠. 그 다음에 배달 안 되는데 먹고 싶어하는 니즈는 있어. 이거 연결해주는 사업 생겼죠.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창의력이 없다고 해도 내가 그냥 없는 거에서 만들어낼 필요 없어요. 있는 것 중에 이 가게랑 이 가게랑 연결해 보면 어떨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욕구, 내가 뭔가 원하는 욕구 중에 아직 서비스가 안 되는 것 중에 뭔가 내가 연결하는 그런 툴을 만들어 볼까? 어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CEO가 될 수 있다는 거. 요거 네 가지의 비법을 알려드리고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얼마 전에 김소영 아나운서가 지은 그 진작할 걸 그랬어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인데 책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일만 생긴다 이런 구절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 10월 6일부터 거의 매일 하루에 한 권 읽기를 도전하면서 지금 6개월째 살고 있는데 정말 저는 돈을 더 벌겠다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봤더니 거의 지금 작년 매출의 거의 2배 가까이의 그 수입이 생기고 있고 또 더 좋은 거는 6개월 동안 제가 뭐 불안한 감정이라든가 뭔가 뭐 패배감 뭐 아니면 뭐 우울한 느낌 이런 게 1초도 없었고 늘 그냥 행복하고 열정이 가득하고 이런 마음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지막 제 이 말 책을 좋아하면 좋은 일만 생긴다 이 말을 한번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들 그 사업과 생활에도 좋은 일들만 생기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그 10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더 어려운 거. 1시간보다 10분이 더 어렵습니다. 예, 숨차. 네. 예. 거의 뭐 독서 전도사. 우리 또 최영만 선배님 이후에 독서 전도사. 네네네. 저는 좀 나중에 북카페 같은 것도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진짜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중에는. 예. 앞서서 강연에서 한 10분 정도를 이야기를 하셨지만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순위죠. 입소문 마케팅을 저는 조금 더 듣고 싶거든요. 이게 단순히 맛의 기준이 아니라 그래도 맛보다도 어떤 분명히 우리 선배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팁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나는 이제 확실한 기준이 사실 다 모든 게 책인데 그런 걸로 가장 또 제가 중요시하는 부분이 이제 보랏빛 쏘아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세스 고딘이라는 저자가 자기 아이들 데리고 프랑스 여행하다가 창밖으로 이제 누런 소가 수백 마리가 처음에 딱 나타났대. 그러니까 애들이 막 와 했는데 3시간, 4시간 계속 누런 소가 나타나니까 애들이 이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한 7시간 가다가 커브를 탁 드는데 저 언덕을 싹 도는데 보랏빛 소, 누런 소 말고 보랏빛 소 한 마리만 나타나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러면서 이 사람의 마케팅 기법은 이게 다다 나는. 그래서 내가 그걸 읽고 우리도 제가 3년 차 됐을 때 우리는 이제 메밀국수 지금 메뉴가 정해진 게 거의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누런 소만 우리 가게도 많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가게도 이제 3년 정도 지났으니까 보랏빛 소를 등장시켜야겠다. 그래서 판모밀 우리는 원래 판모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메밀 중에 이제 어떤 컨셉을 같이 하는 걸로 판모밀을 이제 2년 전에 등장시켰고 그 다음에 올 여름에는 이제 메밀 콩국수를 또 같은 계열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지루하지 않는 가게로. 저도 늘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그 지식에 대한 섭취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식도 섭취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 이게 굉장히 그 어떤 사고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저도 이제 장사를 이제 올해 32년째인데 처음에 한 10년 정도 하면은 그래도 장사에 대해서는 좀 달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10년을 하고 나니까 정말 장사가 어렵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장사를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볼 땐 어떻게 보면 위험한 단계로 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정말 자신만만하고 결과도 좋고 그런데 이제 그 단계에서 어쨌든 더 좀 디벨롭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은 이제 계속 이어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또 어떤 고객의 어떤 움직임을 또 제대로 파악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알고 가! 동네 상권의 유쾌한 반란이 시작된다. 혹시 요즘 뜨는 상권, 이른바 핫플레이스의 공통점을 알고 있니? 작지만 개성 넘치는 공간들, 동네가 품고 있는 고유한 멋과 가게만의 독특한 매력이 어우러져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고 있지.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동네 상권의 부활 뒤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자리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커져가는 임대비 부담을 극복하지 못한 채 정든 터전을 떠나야만 했어. 결국 우후죽순 늘어나는 경쟁자들 속에서 수많은 상권들은 특색 없는 모습으로 전락했고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은 하나 둘 동네로 모여들기 시작했어. 젊은 창업가들은 하나로 힘을 모아 자본의 횡포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지.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던 구도심에 새로운 상권을 만드는가 하면 꾸준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무너지지 않게 서로를 지탱해 나갔던 거야. 결국 불리한 입지를 장점으로 승화시키며 다시 되살아난 골목들. 이들은 동네의 아이덴티티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며 이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전달하고 있지. 분명 어딘가에 방법은 있어. 이제 입지 그 이상의 가치로 창업의 꿈을 지켜나가기를 바랄게. 네, 우리가 또 앞서서 이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또 상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요식업에 있어서 입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또 돈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B급 상권에서도 우리가 그 입지를 좀 다질 수 있는 어떤 팁이 없을까요?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 품질의 경쟁력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외식업에서 이제 물론 이것도 아이템이 다 다르지만 오늘 주제가 이제 메밀이니까 네네. 메밀 업종일 경우에 이게 이제 그 뭐 손님들이 내가 가깝다고 거길 찾아가는 이 기준은 아닐 거예요. 외식을 갈 때. 그 집이 가까우니까. 예. 맛있으니까 찾아가는 거거든요. 가장 핵심은.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가 안 좋으면은 맛이 좋아도 이제 이탈을 하니까 그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그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거죠. 예. 그래서 B급지, C급지도 관계없이 그것만 충족이 되면은 뭐 당연히 그 상권에서 1등 매장이 가능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제가 1200권 정도 소장을 하고 있었고 1000권 정도가 읽은 책이었는데 그중에서 뽑아낸 건 사실 제 재능이에요. 손자병법이 저는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뭐냐면 이게 어쩌면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할 때에 준비하던 과정을 저는 이제 우리는 창의력은 없지만 대입은 잘하는 교육을 받았죠.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뭐 손자병법에서 547개라고 이제 12가지를 대비를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뭐 이 나라 전쟁하는 이 나라하고 이 나라의 왕의 신임도는 어떠냐. 그러면 나는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백성들에게 장사를 하면 신임을 얻을 수 있을까? 예. 이걸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MBC가 일산으로 넘어간 지 10년이 넘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산에 내가 어느 정도 내 백성들이 있다라고 나는 그냥 생각을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당연히 전쟁이기 때문에 지형을 따져봐라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지형은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게 위치. 그래서 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막 해봤더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평지가 훨씬 더 비싸긴 비싸요. 예를 들면 경사지보다 당연하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월세 이제 보증금이 많이 없는 사람은 우리 가게도 이제 경사지예요. 예. 그러면 경사지 중에는 이왕이면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어. 그러면 내리막 오른쪽에 가게 하는 게 좋겠어요. 오르막 오른쪽에 가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내리막이 좀 더 가기가 쉬우니까. 장사를 안 하시는 거. 네, 저 장사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걸 책 읽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온다 이게 오르막 오른쪽에 해야 돼. 왜냐하면 오르막은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메밀국수라는 간판을 보고 느려지면서 우와 메밀국수다 하고 들어올 수 있지만 내리막은 메밀국수 간판을 빨라지잖아요. 빨라지면서 우와 메밀국수다 하고 그냥 간다는 거죠. 근데 이런 간다는 것부터 그다음에 뭐 햇빛이 우리 가게는 사실 약간 내리막 비슷한 지형인데 건너편에도 가게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햇빛 때문에 여기를 얻었어요. 우리 건너편 가게는 너무 어두워. 항상.
하루 중에 어두운 시간이 많고 우리 쪽 가게는 3분의 2의 시간이 밝고 그러니까 이런 지형을 따져봐라. 예,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전략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 가서 먹어보니까 우선 맛있으니까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은 기본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입지 부분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복잡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이 좋다. 목이 좋다는 거는 이제 사람의 왕래가 많을 때 이제 통상 좋다고 하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이제 영업을 하시는 입지는 이 번화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거기 자리가 안 좋냐? 적합한 자리인 겁니다. 그 아이템을 고려할 때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저희 지방도 이제 많이 다니지만 그 상권마다 큰 상권이든 작은 상권이든 이 그 제일 잘 되는 집들이 꼭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근데 희한한 게 A급지가 제일 잘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B급지, C급지가 잘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품질. 네. 입지도 중요하지만 맛이 일단 있으니까 잘 되는 곳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나름 철학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가 그래도 잘 운영이 되더라고요. 제가 공식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대표님에게 선배님에게 메밀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메밀은 비행기다. 비행기요. 제가 이제 시장 조사를 좀 해보고 현지에도 가보고 했더니 미국 LA라든가 아니면 베트남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인기를 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메밀국수를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예. 기필코 미국 같은 곳에 가서 이 메밀국수 사업을 성공시킨 후에 예. 그 성공은 당연히 시켜야 되고 예. 그거에 대한 스토리를 영어로 강의하는 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야. 그래서 사실 대표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메밀국수가 해외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그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사실 워낙 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그 현지 조사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섣부르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이 외식업에 정말 괜찮은 기업인이 한 분 또 탄생했구나. 네. 뭐 어떠한 이제 그 연예인을 떠나서 네. 사실 연예인이라는 거는 이제 그 효과는 초기에 네. 잠깐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질적인 경쟁력으로 이제 좌우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시듯이 잘 하셔서 정말 그 연예인 중에서 진정한 어떠한 모범적인 기업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네. 저는 약간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 그 I'll be missing you라는 네. 네. 팝송 있잖아요. 네. 네. 그거로 오늘 또 선배님의 어떤 BGM을 좀 깔고 싶네요. 이 순간. 네. 예, 와룡봉춤. 네, 제가 그때 그 코너를 했었죠. 예. 짜라라라. 정말 우리 네. 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추억이 새록새록. 제가 또 문천식 선배님이 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왜 창업을 시작을 하셨나요?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성공을 만드는 단 하나의 방법. 결국 여러분의 의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술 창업 런웨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이 기술 창업 런웨이 보면서 굉장히 그 많은 정보를 얻었고 또 많은 그 제 사업에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랬는데 오늘 얘기하면서 사실 제가 또 강의하면서 제가 배운 것도 많고 오늘 또 멘토링 해주신 분한테도 많은 도움을 받고 해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게 뻔한 얘기 같지만 자꾸 이렇게 행동에 옮기고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면 빨리 실행을 해보고 이게 실패다 아니다 마무리 짓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시기를 저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 창업 런웨이 화이팅! 진짜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우와!